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이 모여 함께 만들고 이야기하는 파릇빠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파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 미만의 신진 작가들을 지원, 육성하는 이른바 차세대 예술 인력 육성 사업, 즉 아야프에 선정된 작가를 초대,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대담무쌍하고 시시껄렁하게 나눠보는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가 황현진이고요. 제 옆에는 시인 박찬세 씨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파문이 따지자면 오늘이 1회는 아니고요. 지난 겨울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그때 임경섭, 주아림, 또 소설 쓰는 박민정 씨, 그리고 박찬세, 그리고 제가 함께 모여서 팟캐스트를 2회 분량으로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게 너무 좋았나 봐. 그지? 아니, 너무 반응이 좋다는 이런 여러분들의 또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찬세? 그러니까 시작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제가 또 이제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사실 방송 끝나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요? 네. 혀가 꼬이면 안 되지 않...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뭐 그게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전히 네. 좋았어요. 네, 그냥 왔습니다. 뭐 사실 늘 혀가 꼬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혀가 짧은데도 그 혀가 꼬여 있는, 사실 짧은 사람이 혀 꼬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꼬여 있는 우리 또 문단의 희귀 아이템 시인이죠. 박찬세 씨가 네네. 쭉 계속 같이 해줄 예정이고요. 오늘의 초대 시인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프로필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소연 시인님이시고요. 1983년 경북 포항 출생, 한국경제신문의 작년인가요? 올해군요. 올해 뇌퇴교의 기원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야 돼? 네, 박수! 저희가 사전에 그 자기소개를 할 때 5가지 키워드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고 미리 말을 드렸는데요. 네, 그 5가지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5가지 키워드를 되게 급하게 정했는데 그래도 나름 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소설가 하고요. 네. 만기 엄마, 애정녀, 보조개, 청년입니다. 애정,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기 싫은데요. 난 좀 예. 뜨악했어. 아니, 좀 들어보죠, 그냥. 예. 간략한 부연 설명을 네, 네. 좀. 제가 소설가에 대한 대단한 동경이 있고요. 시를 쓰면서도 계속 소설을 함께 쓰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쓰지 마. 지금도 충분히 소설 쓰는 사람 많아. 시 쓰는 사람 시 쓰고. 그리고 주변에 시인보다는 소설가 분들께서 대단히 네. 매력적이시고. 내 눈 보면서 얘기하지 마. 여기 친구도 네. 소설가인데. 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라고. 네. 제가 먼저. 제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민정아입니다. 와. 제가 우리 민정아 소설가는 따로 프로필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네. 나이는 꼭 밝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제가 알고 싶어요. 몇 살이에요? 나중에 따로 카톡으로. 네. 지금 뭐 30은 넘겼고요. 네. 아직 40은 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개간 아시아로 등단을 네. 2012년에 했습니다. 다들 따끈따끈하십니다. 자, 우리 이소연 시인이 그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소설가를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만기 엄마예요. 네. 정화 씨가 보기에 제가 궁금했거든요. 진짜 아들 이름이 만기예요? 아니에요.
아. 저도 사실 만기 엄마라고 해서 왜 만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명이에요, 만기가. 아, 그래. 나는 너무 놀랐어. 두 명의 시인의 정명이 그쵸 엄청나죠. 이소연 씨 남편 되시는 분이 이병일 씨인데 네. 성이 이씨잖아요. 네. 그럼 아들 이름 이만기가 되는데 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애가 장난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역시 아니었군요. 별명이고 이름은 이서진이에요. 아 뭐야? 야, 더 장난이고. 아, 장난하냐고. 어디서 희망을? 내 병일이를 아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이서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페이스북에 그걸 했어요. 뭘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페북이 영어 조져요. 페북 접어, 페북 아유. 접어. 이서진 다음에 2위가 이서준이었어요. 아 서준이가 낫지, 차라리. 난 이서준도 이서준. 서를 꼭 고집했었어야 됐었나요? 그게 오빠가 돌림 아니 희곡으로 등단을 아, 또 예,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서라는 가명으로 등단을 했는데 아, 별거 다 그거를 하는구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아, 이서를. 그래요? 근데 어디 이렇게 이서 한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너 거기 서 이럴 때 이렇게 서. 놀림을 받는다고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그건 아니라고. 아이들이 아, 놀림 받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지. 네. 뭐 어때? 근데 부모가 애를 만기라고 놀리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왜 애 생각은 안 해? 근데 애가 제가 말을 알기로는 못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응. 이병일 씨가 이 씨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서 씨여서 어머니 아. 성도 같이 해서 이서라고 지은 거였다고 되게 아. 효자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지는 왜 진짜? 나왔어? 그 지는 이제 그렇게 장난처럼 지으면 안 되니까 뒤에 뭘 붙여라. 그래서 진을. 진을 그 넣었죠. 참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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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진짜 하고 많은 것 중에 또 참 제가 한 진입니다. 농담이고요. 저 그럼 우리 애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친구가 그러는데 애정이 상당히 많다고. 좀 줘. 네. 그 친구는 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친구는 아니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네. 모든 것에 감동받고 잘 애정을 분배한다고. 아 진짜? 그래, 만인을 사랑해서. 조심해. 그러다가 바람 난다. 바람 그런 나요. 것 같아요. 또 보조개는 이게 남편이 한박 웃음을 싸맸다고 표현하는 그런 보조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남자 그래요? 여럿이 이 여기서 보조개에 잠깐만. 반했다고. 아, 잠깐만. 이거 라디오라고 막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진짜로, 내 진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아니, 참. 왜 그럽니까, 진짜? 왜 한박 웃음을 싸맸다는데 남편이 싸맸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럼요. 두 분이서 뭐 얘기를 넘어갑시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쁘지 않아요? 정아 씨도 뭐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찾아들고 근데 보조개가 저는 네. 점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디안 보조개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돼지 보조개. 야 누가 그래? 어디서 막을 이렇게- 진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실제로 사전에. 처음 아니야? 들어봤어. 돼지 그래요? 보조기가 있다고? 아까 원래 나도 있는데 정아 씨도 그게 있나 봐. 이게 여기 이렇게 볼 한가운데로 이렇게 가로로 패이는 주름이 있어 옷인데. 인디언 띠 이렇게 아, 인디언 아, 아, 이렇게 아, 문양같이 이렇게 있는다고 아, 해서 저는 아. 인디언 보조개라고 들었는데. 나도. 그죠 언니? 이럴 수가 돼지라니. 그래서 나는 내가 이래서 보헤미안처럼 샀나 보다. 나는 그렇게 나를 정당화시키고 인디언 했지. 뭐 인디언처럼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담을 잠깐 하자면 그 친구 코 수술을 견적을 받는데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도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네. 선생님 저는 그럼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게 유전적인 주름이래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래서 있는 점수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랬더니 여기다가 그 뭐야 보톡스? 필러 같은 거를 넣으라는 거지. 갖고 아. 내가 근데 그래요? 여길 넣어야 돼요? 한 번도 그걸 몰랐어요. 라고 했더니 근데 여길 넣으면 이마도 넣으래. 하나씩 넓혀. 그러면 좀 무서운데요? 라고 했어. 근데 이게 어떤 주름인데? 라고 했더니 인디언 주름이라는 거예요. 인디언. 근데 갑자기 내가 인디언 주름 평생 간직하고 싶다. 이 주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아름답네 들더라고요. 이름이 인디언 주름이면. 아니야. 뭐, 근데 뭐 어디까지나 돼지 주름인 보조개인데, 것이지요. 돼지 어디까지나. 그럼 우리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청년이에요.
제가 한국 경제신문 청년 신춘문회의 아줌마가 돼서 등단했는데 진짜 마음만은 정말 청년인 것 같고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 옛날 습작시에 많이 넣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넣고 애 얘기를 많이 써요. 애기 아 얘기. 그래요? 그게 그래서 데뷔를 하는 거야. 왜냐면 네. 내 얘기를 써야 돼. 아. 청년이 아닌데 청년을 계속 쓰니까 데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 얘기, 아, 그렇지. 진솔한 내 얘기. 아, 그렇지. 이제 까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애 얘기 나오니까 이제 딱 나오는. 참고로 박찬세 시인의 등단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새가 참새 같잖아 이름이. 네. 찬새 콜드버드래. 완전 지 이름 팔아 씻어가지고 등단해가지고 아니, 이날 내 얘기 쓴 이때까지 거지. 잘 살고 내 얘기. 있네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뭐 그게 뭐 아이디어까지 쉽게 생각한 거지. 찬새. 쉽게 쓴 거죠. 이제 저 아이디죠. 뭐 스타크래프트.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찬새 등단 얘기를 했는데 등단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등단이 올해 2014년 네. 그죠? 네. 그 등단 전까지는 그럼 주로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보통 습작기를 거치긴 하는데. 제가 계속 문창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시를 썼고 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계속 시를 썼어요. 100일장에 나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산문 대표로 나갔는데 시를 썼는데 그게 상을 받으면서 시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등단하기 전까지 계속 대학 때 연애를 하느라 시를 못 썼어요. 그 남자가 지금 신랑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유후.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최종심에 똑같은 네. 신문사에 작년 최종심에 올라갔었어요. 아, 그래. 똑같은 신문사에? 네, 똑같은 신문사에 아, 찬세 씨 말대로 그 자기 얘기를 안 써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진정성 문제니까. 근데 뭐 우리가 또 언제까지 자기를 팔아 글을 쓰겠어. 그때 좀 데뷔할 때는 팔아야 돼. 그래, 맞아. 근데 그건 소연이는 자기를 판 게 아니라 애기를 팔아. 애가 뭐 애가 뭐 밖에서 왔나 이 안에서 나와. 내 자기 뱃속에서 얘기지. 나온 거. 애 자체가 뭐 자기 얘긴데 뭐. 그럼요. 어우, 대단합니다. 근데 갑자기 새삼 또 출산을 경험하신 우리 또 보기 드문 또 젊은 여자시는 박수를 또 쳐줄까? 에이, 기본이지 뭐. 박수 쳐야지. 감사합니다. 그럼요. 등단 시 제목이 뇌태교가 들어가죠. 참 뇌태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 근데 그거 묻고 싶었거든요. 뇌태교는 거기에서 쓴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뜨개질을 주로 했어요. 남편 조끼 하나 뜨고 시어머니 조끼 하나 뜨고 그리고 애 바느질 같은 거 하고 남편이 또 이제 동화책 읽어주고 그리고 슈베르트 같은 거 듣고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제 뇌의 기원을 아는 거야. 뜨개질. 뇌를 짜듯이 뜨개질을 하는 거야. 애기 뇌를 짜듯이 뜨개질을 하는 거지. 바느질하고. 근데 애를 가지기 전에 제가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자부심이 생겼지. 시를 썼을 때보다 자부심이 대단한 진짜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들 다들 시단을 떠났지. 안녕. 감사하고 안녕. 우리 지금 아기가 그럼 몇 살? 아들이고 4살. 4살이에요? 네. 한참 이쁠 때겠네요. 네, 너무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애 엄마도 또 거짓말하는 난리가 아니야. 내 동생이 늘 이제 조카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낚시를 하는 걸 이렇게 장난감으로 보내준 거야. 근데 왼손 오른손으로 낚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형, 3살짜리도 못 한다는데 돌이 안 지난 애가 이걸 하고 있다.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낚시시켜. 앞으로 낚시시키면 되겠네. 그렇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낚시왕 그러니까 거지. 애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난리가 나요. 뭐만 하면은. 뭐만 하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지. 그렇지. 박수 치고. 그래요, 맞아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습작기 이야기, 그 결혼을 연애하고 네. 결혼을 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결혼한 지 지금
3년이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혼 전부터 쭉 문창가를 나오셨으니까 20대는 계속 이제 습작생으로. 네, 습작생으로 음. 간혹 연애를 하고 습작을 하고 시가 음. 시가 오빠를 만나가지고 또 시를 쓸 타이밍에 또 연애를 하고 그래서 등단이 되게 늦어졌어요. 아.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고. 잠깐만요. 애가 4살이라면서요. 네. 결혼이 3년이 양력이잖아. 한국 나이는 만으로는 양력이잖아. 2살이에요. 만으로는. 그래. 한국 그래요? 나이는. 정확한 우리도 겁니까? 현재 우리도 만으로 하면 34살이야. 그렇지. 결혼하고 애를 2달 후에 가졌어요. 왜? 뭐야? 우리가 실수로 가졌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갖고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되게 피임을 다 했는데도 19금이 아마 자꾸 나옵니다. 19금. 아이고 이게 재미지. 아니 우리가 1회부터 이렇게 19금으로 가면 2, 3회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네. 결과적으로는 청정 무공의 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안 출신. 진안 버스 1시간에 한 대 들어오는 그런 진안 출신의 청정. 병일이가? 깨끗한 그래요? 남자는. 아 근데 서진이가 유기농이죠, 유기농. 자기가 실수를 한 걸 알아요? 자기 탄생 비하를 알아? 아유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면 어떡하려고 이거 듣는 거 방송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낳고 보니까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또 실수로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 아니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실수할 계획이 한 있고. 명만 날 거예요? 네. 아, 왜 이때까지 그렇게 얘기 잘하고 그래놓고 한 명만 나을 거야. 잡으시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다. 맞아. 아까 문창가 두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두 분 같은 학교? 네, 같은 학교 선후배인데요. 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소연 씨 남편의 여자친구 였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아니라 원래 병일 씨, 그러니까 이병일 씨하고 더 네. 친했어요, 제가. 훨씬 네, 그래서 병일이를 통해서 서로가 알고 있었, 이제 좀 더 친하게 얘기를 들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병일이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중간 매개체가. 그래서 서로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아, 그래요? 학교 때는 같이 같은 때 네, 다녀가지고 다니긴 알긴 다녔어요. 알았는데 별로 스타일이 안 맞았던. 얘도 싫고 저도 싫고 뭐 아니 그런 근데 타입. 원래 시를 이화여대 다니다가 뭐 시를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시를 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니? 아무튼 시를 수업 시간 써왔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거 우리 서로 흑역사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 돼요. 당연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설을 썼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이 원래 글을 보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박찬세 시인도 시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거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욕반 칭찬반. 근데 아무튼 글이 매력적이고 좋아서 그리고 저는 소설가에 대한 동경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되게 애정 공세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소설가에 대한 동경인도 시인이랑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시가 진짜 좋았어요. 진짜로. 아. 저는 처음에 남편이랑 사귈 때 시 그 동인에서 한번 봤는데 시를 처음 등단하기 전이에요. 네네. 그때 시를 들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비 오는 자작나무 숲을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의 심경을 쓴 건데 그게 이 남자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시가. 아, 그렇게들 인생을 조지지. 네, 조져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튼 인생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제가 끌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진짜? 꼬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꼬셔가지고 성공을 해서 결혼까지 네.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꼬신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고차원의 이게 기술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계속 시를 봐줘야 돼요. 시를. 네이톤으로.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그때 간접 광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네이톤. 간접 광고? 그때 오랜만에 계속 듣는다. 이제 시 막 평론 책 같은 거 펴놓고 막 합평을 해줬어요. 안 보니까. 아, 진짜? 그래서 저가 똑똑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실망이라고. 엄청 하다고. 막 모르는 작가 이름 막 집어넣고 네, 누구는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랬구만. 모르겠어. 나는 뭐 힘들게
꼬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과 내에서 나름 음.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요. 또 아시겠지만 문창과 남자들의 그 평균 키가 있잖아요. 아, 굉장히 키가 크죠. 네, 이병일 씨 되게 그만하시죠.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하세요. 장신 커플로. 박찬일 씨님 맞네. 귀여워요. 예? 아, 키가 그- 크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야, 나는 진짜 말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귀엽다는 얘기를 듣냐. 와일드하고 싶대. 사실 뭐, 박찬세는 와일드- 마초지, 마초. 그럼 맞추지. 그럼 마초지. 아, 제가 그 첫 회 때 박찬세 그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왜 어때서 내가? 바지에 그 무늬가 어, 뭔가. 아니 이 바지는 이 사연이 많은 바지인데. 와, 뭐 그냥 샀어요. 그냥 가서. 항상 약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될 몸이야. 옷이라도 예쁘게 입어야 그래, 돼. 내가 그러잖아. 항상 누가 그러는 거야. 왜 뭐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 그런 거라도 안 걸치면 어떻게 사냐고. 그럼. 내가. 아, 그래서 당연하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변지섭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선생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선생님을 진짜 친형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저 술잔 따르는데 약간 그 안 보이던가요? 네. 그 분노가? 술을 약간 많이 드시던데. 네, 뭐 그쪽 그 얘기 딱 그랬습니다. 끝나자마자 그죠? 노래 한 곡 부르실래요? 변지섭 님. 왜 그래? 노래로 또 다시 뭐 로라 뭐 많지 않습니까? 넘어가죠.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등단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등단 소식을 들은 지가 우리 중에서 가장 최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분이라던가 그날의 어떤 기억들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때 잠자고 있을 때 당선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떨결에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를 지금 묵혀뒀던 시들을 네. 세상에 이제 방출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뜰 것이다. 그게 이제 방출을 할 기회가 없고 네네네. 방출을 할 수 있는 시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네,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많이 구태의연해지고 그래서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 맞아. 열심히 맞아요.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래 묵혀두면 네. 그 다시 네. 유행이 다시 온다. 20년 후에 오는 거 아니에요? 20년 후에. 아니에요? 아 진짜 유행이 와. 와요? 아니야. 와서 얼마 전에 두 편을 발표했는데 한 편은 2007년도에 썼던 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썼는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최근에 쓴 줄 아는 거야. 네가 그 다시 2007년 이후로 네가 아직 안 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아니, 반성해. 아니 물론 그 얘기는 들었어. 물론 그 얘기는 들었지. 근데 너무 습작기 씨 같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그거 뭐야? 그래서 퇴고를 좀 했지. 아, 그리고 그치, 발표를 그치. 했지. 맞아, 맞아. 그런데 나는 원래 이제 데뷔하면 다 버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발표를 안 했는데 새로 썼는데 그걸 버릴 게 아니더라고. 원석을 왜 버려? 그건 그럼. 가공을 다시 하면 되지.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시를 보는 눈이 약간 달라지면서 옛날에 썼던 시가 새로 보이면서 퇴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거리가 유지돼서.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래, 오히려 버릴 그런 필요가 거 없네.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쓴 글을 보면 오히려 진짜 반짝이는 뭔가가 내 눈에도 보일 때가 있지. 기지. 어머 얘가 어머 나 이렇게 재기 발랄했구나. 얘 왜 투명했구나. 그랬어 이때? 이거 나 맞아? 막 이럴 때가 막 있지. 그럴 때가 있지. 이럴 때가 있지. 근데 그걸 아주 퇴보하는 그냥 건 다들 자뻑들이라. 어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근데 자뻑이 없으면 작가가 되나? 그죠? 난 노코멘트 할게. 근데 이게 참 있는 것 같아. 이게 작가가 뭐랄까 자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자뻑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자뻑이 있거나 아니면 심한 자기 비하 그거 가 있거나 맞아, 이거 맞아. 막 반동이 막 되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인 3명이 모이면은 3자회담입니다. 둘이 모이면 G2야. 20명 모이면은 G20이야. 그 자부심들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요. 미국 정상이랑 저쪽 뭐 우루과이 정상이랑 만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또 이게.
해가지고 그 문단술 자리 가면은 참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찬스 그만해. 됐어.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 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그럼 정아 씨는 네. 정아 씨도 등단 소식 봤던 날 이야기 좀 들려줘요. 저는 그 전날이 사실 기억에 남는데요. 딴 데를 또 투고했었는데 거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선배가 된 거죠. 졸업생 선배인가가.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게 원래 미리 연락이 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안 됐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아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잘 먹지. 네, 하필 그때쯤에 극단적으로.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청첩장을 주는데 제가 미리 축의금 5만 원을 축의금을. 주면서 왜냐면 학교를 안 다닐 거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을 주면서 아 난 이제 학교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술을 막 마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헐. 그래서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써야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자꾸 오네요. 늘 이렇게 위기가 우리가 오네요. 위기가 오지 계속 네. 오지. 뭐. 아 그쪽은 위기가 오지만 저는 카드 빚이 옵니다. 카드 결제를 다가옵니다. 아니 카드 쓰지 마요. 아, 여기는 인생이 빚이야. 카드 없이는 못 살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나마 카드가 얘를 살리는 거야.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타자 하나 딱 칠 때 예를 들면 민정한테 민 하나 치면은 소설 쓸 때 5원인 거예요. 대충 평균적으로. 아, 진짜? 그래서 5원씩 벌고 있는.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얘기하는 소설가를 처음 봤어. 나도. 타이핑 하나에 5원이라고 한자에 해서 5원. 와 시인으로 그럼 얼마짜리를 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보면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야? 쉬는 단가가 센 거죠. 그렇지 단가가 센 거지. 자면서도 막 이러고 눌러야 되는 거야 이러고? 단가가 센 쓰기 거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럼 두 분이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둘이 학교 다닐 때 뭐 재미난 일화라던가 그런 거는 있나요? 아까 뭐 이병일 시인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사실 이병일 시인하고 관계된 거는 딱히 재미있는 건 없더. 3대전은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 여자친구였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죠. 나 되게 좋아요 민정아 아, 그래? 소설가를. 서로 그래요. 견디기 힘들지 않아? 나 같았으면 아니 짜증났을 근데 텐데. 또 아시잖아요, 만기 자뻑이라서. 목마를 사주고 만기 목마를 사주고 모른다? 또 그렇게 하면서 돌잔치를 오고 하나씩 야금야금 그 집으로. 케이크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래요? 병일이가 그 서진이 돌이라고 저보고 선물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줄까 했더니 목마를 사달라고. 그래서 목마 사주고 뭐 어린이날이라서 케이크 제가 보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조금씩 자꾸 제 영역이 넓어져요. 맞아. 근데 기억에 남는 게요. 소연이가 제가 아까 소연이랑 미리 만나서 좀 얘기했었는데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소연이 별명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연이는 사실 과 내에서 이소연으로 통했어요. 이소연? 네, 누구? 그러니까 어떤 고유명사인 이소연? 거죠. 고유명사. 그 아. 이유가 한 번은 소연이가 저를 여기서 또 나이가 나오는군요. 네. 2살 많아요. 근데 누가? 제가요. 아 진짜? 네. 근데 소연이가 저를 이제 민정 언니라든가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미안해요. 처음 빨리 물 끓어 그랬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처음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 이게 친구 옆에서 야 소연이가 나보고 야란다 그랬더니 이소연이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연이랑 좀 친해지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연이가 사고가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모든 사물에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볼 때는 저나 돌이나 똑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제 안에도 신이 있듯이 그 돌 안에도 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한낱 돌멩이 막 이런 거. 아 정말 웃긴다. 제가 좀 미쳤었나 봐요. 약간 다른 약간 4차원이긴 한데 미워할 수 없는. 위로할 수가 나도 약간 반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잘해요 진짜. 근데 나랑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 아니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이소연 씨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뭐 병리랑 같이 사는데 뭐 잘 웃겠구나. 뭐 어때요? 아니 병리 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아 자유로워요? 그렇지. 병일이 그냥 아닌데. 되게 아니.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병리를 딱 보는데 얘가 자유로워.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소연 씨도 되게 속닥당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병일이가 한 번은 저랑 수업을 같이 이제 박사과정 들었는데 병일이가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일아도 왜 안 왔어? 그랬더니 대상포진이래요. 그러면서 서진이보다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소연이 결혼 잘했다. 아니 이런 이런 게 게 학교의 평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제가 식으로? 결혼 잘한 걸로. 네.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애써 포장했는데 어. 너무 실토하는 것 같아요, 소연이가. 진짜 학교 때 이미지가 어땠는데요? 잘 싸웠어요. 그래? 네. 그건 그래? 안 아, 그러지 대학원 때는 들 싸웠고 어. 선생님들이 다 학부 때 선생님이라서 알잖아요. 아. 선생님들하고는 잘 안 싸웠지만 그 선생님들은 저한테 함부로 안 건. 그런 게 있었구나. 아, 싸움닭이었구나. 옛날엔 그랬는데 다 사과하고 청산했어요 다. 근데 아, 그럼 목소리나 예전에 김구라 했던 얘기 아니야. 우리 저기 김구라, 독설맨 김구라였는데. 아니 나는 왜 병이 저기 하냐면 이 사람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그러지거든요. 원래 이제 습작기 때는 뭐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습작기 분들이 많잖아요. 습작기 때는 진짜 중구난방이야. 뭐 어디로 튈지 몰라. 왜냐면 이게 우리는 이제 시인이 돼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풀 수 있지만 습작기 때는 풀 데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에 이렇게 툭 나오면 다 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쟤 왜 저래? 아니 쟤 뭐 약 먹었어? 이병희 시인을? 아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수그러드는데 그래도 그 버릇을 못 버릴 때가 있거든. 아, 그렇지. 그리고 근데 이병희 시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병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좀 천진난만한 게 있구나. 그래서 좀 순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때 묻은 게 있구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렇고 뭐 사실은. 그렇지. 제가. 찬세만큼 솔직히 자유 얘기할 때 아까부터 계속 속으로 웃고 싶었다. 자유. 정말 자유하면 박찬세. 야 웃기지 마. 나 요새 많이 억압됐어. 되게 자유로워 보이세요. 진짜. 그지? 네. 자, 그러면 정아 씨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알고 지낸 지가 좀 됐으니까 그 습작기도 보고 등단 후에도 이제 쭉 알고 지내니까 얘가 시인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다거나 혹은 그 후에라도 좋은데 얘는 정말 그러니까 장르가 다르잖아요. 소설을 쓰고 시를 쓰니까 와 얘는 진짜 시인이구나 이런 느낌 강렬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2008년도에 소연이를 처음 봤는데요. 그때 사실 느꼈어요. 그 이유가요. 네. 지금 소연아 너 키가 몇이지? 나 170. 네, 170이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하이힐과 미니스커트를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알잖아요. 일반 시선이 그 높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하면 그게 시선 꽂히는 곳이 참 애매하잖아요. 되게 위태위태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 어떤 면에 좀 불편한데 아름답지만 불편하잖아요. 근데 소연이가 하는 얘기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하면 감수해야 된다고. 그런 이렇게 그 명언을 정확하게 남기고. 제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짚어주세요.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짜증이 우리 이병일 씨인가 전화 통화 가능한가요? 아니, 좀 통화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름답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당시 좀 아름다웠어요. 2008년도니까 6년 네, 전이니까 2008년도니까요. 저도 뭐 이해할게요. 근데 70에 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네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지. 넌 장신이 아니니까. 네 입장에서 무서울 그래도 수 있어. 이병희 시인보단 작았어요. 아담하고. 아담은 알겠습니다. 아니겠지. 아담은 아닐 딱 듯해. 걸림. 그럼 아담은 아니지. 아담으로 포장하고 싶었지만 딱 걸려. 아담은 아니야. 그럼 그 반대로 소연 씨가 정아 씨한테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소설가 건 모르겠고 일단 시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프로포즈를 하거나 비평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똑똑하다는 느낌. 그리고 뭐 어떤 긴 글도 잘 아우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잘 써가지고. 갑자기 듣기 싫네. 근데 문제는 소설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서로 또 논문으로. 그러니까 너무 소문 제외. 너무 또 둘이 칭찬하니까 내가 또 아름다운 거 싫어하잖아 나는. 아름답고 훈훈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다 그래 보니까. 험담을 하게 만들어야지. 왜 갑자기 둘이 또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얘 좀 별로더라.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볼까요? 얘 진짜 내 친구인데 별로네. 혹은 찌질하고 못났다. 혹은 뭐랄까. 에이 저런 쓰레기
뭐 이런 거? 선 공격받고 후 방으로 들어가요. 아니야, 먼저 하면 나을 것 같아. 말해봐 언니. 사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소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떤 얘기 해줄까? 그랬더니 소연이가 다 괜찮대면서 부부관계만 흔드는 얘기만 빼면 다 괜찮다고. 그걸 그래서 제가 이거 흔들어야 되나? 그래서 흔들어 이병희 볼까요? 시인하고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야? 아니 흔들자며. 아 친구라며. 야 술도 많이 먹고. 야, 흔들라 그랬지 누가 아자 걸려라 그랬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너 한번 사랑 가볼래요 같이? 손을 잡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손은 잡지. 너랑 나랑도 잡을 수 있잖아. 싫어. 잡았어. 미안하다. 죄송하지만 손은 안 잡고 어깨를 부딪힌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깨를 그러면 은밀하잖아요. 옆에서 어깨를 마주보고 어떻게 부딪혔을까? 어떻게? 옆에서 옆에서 어깨를 어떻게 부딪혔을까? 나는 진짜. 어떻게? 나도 상상이 잘 안 되네. 야야 어떻게 부딪혔을까? 그럼 다른 이야기도 없을까? 나는 또 남의 부부관계를 또 흔들고 싶진 않은데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긴 해요. 막 이래. 너무 자주 들어요. 아, 너무 그래요? 자주 일찍 제 시간에 들어와서 약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자유롭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 제가 나가는 편이에요. 커피숍에 이거 커피숍에. 씻을 때도 거의 커피숍에서 작업해요. 아 그래요? 남편은 집에 책상 차지하시고. 이거 아까 네. 우리 정아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소연 씨도 하나 얘기해봐요. 저요? 정아 너 그때 별로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아 너 내 남편이랑 정말 아유 정말 나는 이병일이 뭐라고? 저도 참 갑자기 그러니까 이병일이 이병일이 뭐라고? 뭐라고? 지금 이병일이 저가 뭐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남편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죠? 원래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아 씨가 소연 씨 읽은 것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거나 저는 조금. 쿠마리의 역사를 요번에 된 거를 읽어봤는데요. 어쩌면 이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좀 이거에 얘가 막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소연이가 쿠마리를 자신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 자전적실할까? 그러니까 뭐 네네. 어린 소녀이면서 쿠마리가 이제 살아있는 신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소연이를 보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자뻑 플러스 쩔지. 네, 깜짝 자뻑 놀랐어. 플러스 이렇게 또 우리 아, 알고 진짜 있지만 낮은 그런 자존감이 이게 이미지가 공존하잖아요. 쿠마리 한마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인 거죠. 그렇지. 신의 입. 네. 신의 왜냐면 입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소연이가 네. 이제 아기 등원 시키고 나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네네. 글을 썼더라고요. 당선 소감 네. 이제 선택. 네. 근데 그 시구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 말이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미러를 검은 눈동자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뭐 있을지 뭐 그리고 차가운 신의 말을 몸위로 눕히는 쿠마리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병일이랑 소연이랑 저는 어울리는 그런 공감대도 그런 면이라고 네네네. 생각하는데 사실 시를 잘 쓴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말을 안 하겠지만 둘이 참 성실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문인 중에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좀 약간 자꾸 비욘세식이야. 우리의 짬내서 술 마셔. 정아. 진짜 짬을 나랑 내서. 살자. 열심히 글쎄가 짬내서 겨우 술 마셔. 그리고 딱 시간도 2시간만 바짝 마시자. 바짝 마시잖아. 그래가지고 막 들이붓고 야 빨리 가서 글 쓰자. 그리고 핫식스 먹고 술 깨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런다고.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네, 계속 병이- 이어서 하지. 네, 병일이랑 이제 소연이랑 그런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네.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제가 한 번은 병일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만큼 노력했으면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병일이가 거의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애 낳고 나서는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쓴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렇지, 그래서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한편. 병일이 다시 봐야겠네. 뭐 말하는 그러게. 게 신데. 짜증내. 야. 마이크 꺼. 잠깐 꺼. 잠깐 꺼. 잠깐 꺼. 이런 씨 개과 진짜 아니 진짜. 근데 애를 처음 딱 가졌다고 했을 때 병일 씨가 얼굴이 굳었어요. 당연해. 두려움이 앞섰다고 안 얘기를 때렸어요? 그래서? 안 때렸어 그래서? 웃어라. 아무튼 근데 제가 결혼하고 저도 병일 오빠만큼 막 열심히 안 써요.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계속 시를 쓰다가 일 보고 들어와서 저녁에 무조건 퇴고하고 그런 저는 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막 놀고 막 이러다가 한 편씩 썼는데 이렇게 잘 짬내서 썼는데 잘 되신 분 그런 아니 짬내서 마셨다니까. 배워들어.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진짜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성실성이 약간 메스껍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근데 정말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저 결혼해서 같이 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저는 말로만 성실한 척하고 집에서는 놀 때 놀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꾸준히 써요. 그래서 시가 많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많이 깨닫고 반성하고 약간 생각을 고쳐먹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쓰려고 맥주 4캔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소연 씨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나 봐. 그런 것 같아.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애정이 되게 굉장히 묻어나네요. 보기 싫어 죽겠네. 죄송해요.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우리 정아 씨가 그 소연 씨 시를 잠깐 얘기했는데 소연 씨가 직접 자기가 이번에 발표한 그 4편의 시 중에서 한 편을 애착이 가는 한 편을 골라서 낭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시를 하실 거예요? 저는 활과 무사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질문도 그걸로 준비했어. 활과 무사 이소연. 무사는 촉과 온이를 생각하며 생죽을 깎는다.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손맛은 직선의 힘이다. 화살은 물고기 영법인데 겨누고 있는 찰나가 둥근 관역을 펼쳐낸다. 죽는 순간까지 명궁을 꿈꾸는 무사. 화살을 쏠 순간부터 관역은 무사의 피 안에 서 있다. 복숭아 나무로 에워싼 무사의 집. 불멸의 무명활이 있고 태양을 삼켜버린 촉이 있다. 활은 팽팽함이다. 날숨과 들숨 사이에서 약간의 결의가 필요하다. 무사는 복사꽃잎을 관역 삼아 또 한나절 동안 활시위를 당긴다. 활은 무사의 운명을 다스리는 힘을 지녔다. 활을 떠난 촉은 운명이 정한 길도 마다 않고 관역의 명중만을 생각한다. 무사에게 쉽게 길들지 않는 활은 짐승이었으리라. 그러나 어느 면 산 중턱에서 무사는 제 몸에 깃든 활의 원주율을 생각하듯이 곡선으로 휘어져 나갈 직선의 힘을 화살의 깃털로 가늠해 본다. 오늘도 무사는 복사꽃 그늘에 박혀 활의 생각에 젖었고 그때 활이 내면을 길들이는 짐승이라고 믿게 되었다. 네, 이소연 시인의 활과 무사였습니다. 이 시 전문은 문장의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 눈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를 읽은 김에 우리가 작품 얘기를 잠시나마 나눠볼게요. 먼저 질문을 던져도 될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좀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차세대에 선정된 작품이 총 4편인데요. 네. 그 활과 무사, 쿠마르의 역사, 또 나머지 2편이 코뿔소의 조용한 날들 2. 그리고 포개진 빈 화분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총 4편을 읽어봤더니 공통된 지점이 있다면 이 화자가 네. 뭐랄까요? 사실 대부분의 문학이 그렇긴 한데 시소설 이렇게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 혹은 이곳과 저곳 어떤 경계 화자들이 보통 그 경계에 놓여 있긴 하죠. 근데 유난히 이소연 씨는 그 경계성이 좀 크게 드러난다 할까요? 쿠마르의 역사의 쿠마리의 화자도 특히 그렇고요. 근데 피안, 귀신, 무덤은 같은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죽음의 이미지가 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이 삶의 이때 이 머리나 시선은 저쪽 죽음 너머로 향해 있는 화자들. 근데 굳이 이런 존재, 이런 화자들을 시에서 자주
가져오는 이유가 있는지. 원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임신의 경험이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새 생명이 저로부터 이렇게 하나가 창조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TV를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코뿔소의 코뿔을 잘라내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코뿔소의 조용한 날도 2라고 돼 있는데 1이 그 신춘문예 당선될 때 같이 보냈던 시였어요. 그때 어떤 장면을 봤냐면 밀렵꾼들이 코를 잘라내는데 이렇게 잘라내면 코가 또 자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 잘라내는 것도 싫은 거 더 많이 인간의 욕심에 그래서 코를 파내더라고요. 코를 파내서 그 뿔을 가져가는데 그 코뿔소가 이제 이것만 잘 나갔으면 피가 안 났을 텐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초원에 쓰러져 있는데 그 안에 임신을 해가지고 코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배로 갈라서 의사들이 이제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저의 아이가 태어나는 광경과 이 죽음의 광경이 너무나도 대비가 되면서 네네.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마음이 많이 가고 아프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뭔가를 써보고 싶다. 네. 이렇게 그냥 묻히게 하고 싶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쿠마리 저 다큐멘터리를 되게 네.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쿠마리도 그런 시기였죠. 음. 그런 시기예요. 아니 시인의 그 단계별로 있어. 그 다큐멘터리 시기가 있고. 이게 이게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필사의 시기, 뭐의 시기에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겪으면은 이제 그 다음이 초원이나 인간 사나 똑같구나 자연으로 하면서 이제 돌아가고. 인간을 보게 되는 뭐 또 그런 근데 이 데뷔 초기에 네. 그 다큐멘터리의 시기를 막 거치면 데뷔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다시 다큐멘터리 시대가 찾아오는 거지. 이게 반복되더라고 왜냐면 패턴이. 너무 예. 까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어. 다큐멘터리로 가는 거지. 그렇죠. 지금 우리 주부 이소연 시인께서는 다큐멘터리 시기를 지금 겪고 어쨌든 계시군요. 그 제 바른 삶에 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 삶에 있지만 머리는 이제 초원을 다큐멘터리. TV. 아 재밌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은 우리 박찬재 시인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저는 그랬어요. 그 내 편을 읽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돋보인 시가 이제 활과무사라는 뭐 시였고 그리고 이제 이소연 시인을 보니까 아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지금 안 서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아 지금 광화문은 좀 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활과무사라는 시를 그 시인으로서의 각오를 한번 자기가 썼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청탁을 받았는데 아 데뷔 이후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각오를 한번 시로 표현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소연 시인의 이번 활과무사가 그런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그 활이라는 것과 이제 나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곡선의 힘과 직선의 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소연 시인이 생각하는 곡선의 힘이 무엇인지 또 직선의 힘은 또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막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진 않았는데 그 곡선이라고 하면은 근데 활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곡선의 힘으로 날아가는. 그렇죠. 물고기가 유영하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가서. 젊은 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암흑기를 거치면서 되게 직선적인 말들, 네. 직선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럽고 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인이 약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박찬대 시인님 말하신 것처럼 제가 모든 이 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쿠마리의 역사도 거의 무사면은 제가 무사에 대입이 되고
쿠마리 여시면 또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거기에 무조건 저희 자아가 네. 대입이 돼 있고 다 신이 있는 것처럼 신과 접신을 약간 한다는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정아 씨는 혹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우리 소연 씨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라던가 혹시 질문들이 있는지. 저도 이제 듣는 얘기인데 데뷔를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가장 슬럼프가 심하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세계가 좀 변했는지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도약하는 점이라던가 그게 뭐일까가 좀 궁금해요. 시는 근데 진짜로 옛날에는 이제 공부하던 식으로 막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 시가 온다. 그런 말들이 옛날에는 시가 이제 합평을 받아야 되니까 써야지 하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시가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물론 그건 있어야 돼요. 계속 책을 읽거나 시심을 끌어올리려고 이제 받으려고 누워 있거나 계속 그 생각을 해야 하긴 하지만 시가 오는 시점이 있고 그 시가 왔을 때 썼을 때는 그래도 잘 써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또 작업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시가 자주 오는 시간이 비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남의 시를 많이 읽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 신인 작가들의 시나.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활과모사에서 그 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 문장을 많이 떠올렸어요. 뭐 이소연 시인의 이제 문장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쓰여진 문장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꿈틀거린다는 거, 활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물고기용법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소연 시인이 거의 이제 명궁을 이제 꿈꾸고 뭐 누구나 꿈꾸죠. 뭐 저도 뭐 명궁을 꿈꾸고 뭐 손끝이 명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소연 시인이 생각하는 명궁의 이상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명궁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뭐 명궁으로 뭐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명궁들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소연 시인이 생각하는 명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썼던 것처럼 네. 명궁은 자기 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다른 모든 시인들이 그것을 바깥에서 찾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자아 성찰이나 이런 쪽으로 되지 않고서는 좀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자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런 그 기제를 가지고 네. 시를 쓰는 편이고 나는 나인 게 없으면 절대로 시를 또 자신감 있게 쓰진 못할 거 계속 이렇게 눈치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눈치를 보기도 했었어요. 저렇게 써야 잘 쓴다는 소리를 듣나? 뭐 이랬는데 네. 이제는 저 자신한테 조금 많이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진짜 좋은 말인데 사실 이 명궁이라는 게 이제 이 활을 쓸 때 이 숨을 참으면서 나를 다스리는 건데 이 숨을 참는다는 게 나를 다스린다는 그런 맥락인데 사실은 이제 숨을 참으면서 표적을 보고 그 정확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시위를 놨을 때 이제 날아가는 건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군대 생각이 나서 방아쇠를 당길 때 나는 늘 숨을 참아. 그러면서 이제 술잔을 털 때 왜 나는 숨을 참는가 방아쇠를 당기면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소연 시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근데 진짜 명궁들은 술을 잘 안 마신다고 합니다. 나는 명궁이 되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는데. 술을 마셔야 돼. 술을 마시면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주눅 들지 않기 그쵸. 위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복숭아 나무를 썼는데 복숭아 네. 나무가 귀신을 쫓는데요. 네. 네네. 그것이 무사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무사는 아마 귀신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으로 활을 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근데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무명활이라는 시였거든요. 근데 무명활은 이게 활이 아니거든요. 그 솜털을 이렇게 부풀어 일으키는 활인데 그 이게 이 목화 이렇게 할 때 이걸 하는 이 시위를 당기고 이게 쏘는 활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무명활이 나왔지?라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활인데. 그냥 활로 네. 이런 거야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맥락에 이 무명활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활인데 이거는 그냥 이 솜틀 이거 하면서 이 솜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목화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활이라서 내 네이버에 그렇게 또 네이버가 친절해요. 네이버 지식인. 야,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 이게 좀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말이 좋아서 쓴 거죠? 네, 말이. 그런데 시에서는 또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뭐 그럼요. 가능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때 무명이라는 게 그죠 사실은 이름 없는 이름 활. 없는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네. 이름 없는 활이라는 걸 또 한자 표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까는 거구나. 네. 이렇게 잘하다가 좀 밑에 한번 또 까주고. 그렇지. 우리가 또 아까 이소연 씨 잠깐 얘기했지만 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자기 곤조대로 또 글을 써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또 필요하죠. 그럼요. 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뭐. 1초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아. 헐 그거 네가 해라. 죽방이 날아갈 수 있어요. 막 이런 말을. 전번에 뒤통수 맞았거든요. 네네네. 대답 못하면 바로 옆에서 네네네. 뒤통수 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번에는 반지 좀 빌려주세요. 반지를 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온 우리 민정아 소설가가 우리 소연 씨가 1점 대답하지 않으면 바로 뒤통수를 쳐줘야 돼요. 네 뒤통수를 쳐주는 걸로. 아니면은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씩 놔. 후자가 좀 더. 10,000원씩. 자 그러면 1초 만에 답하지 않으면 벌칙이 기다린다. 작가에 대한 혀를 찌르는 급 질문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OX예요? 네 아니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OX 아닌 질문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나와야 돼. 뭐 네. 생각하면 안 돼. 말. 알았어. 1초 짧아요. 네. 자 다시 태어나면 시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아니요.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시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은 그럼 그 아들이 자라서 시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돼요? 돼요. 그거. 돼요? 사실 내 남편은 첫사랑이 아니다. 네. 때려도 되나요? 때려야 되겠는데? 때려야 되겠. 그러면 여기서 몇 번째 사랑인지 물어봐도 돼요? 390번. 오, 나는 내 남편보다 시를 잘 쓴다. 예스. 여기서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못 아까- 알아들을 것 같아. 아니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내내 남편을 아니, 되게 오늘 부부싸움 할 거야. 난 남편이 분명 되게- 부부싸움 한다. 아니 남편이 진짜 잘 썼는데 응, 잘 요즘 썼는데 내가 더 좀 더 요즘에 시를 못 써? 후퇴했어. 아니 왜냐하면 근데 아까 남편이 아침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침에 쓰신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거 매너리즘에 빠져. 여기 그거 알아요? 밖에서 안미옥신 빵 터진 거. 빵 터졌어. 남편이 후퇴했다고 하니 빵 터졌어. 되게 좋아하셔. 우리 안미옥 시인도 시인인지라 누가 후퇴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 너무 좋아요. 기분 되게 좋아하고 경쟁자가 사라져서 행복하고 막 그래. 되게 좋아하신다. 자 그러면 귀신을 믿습니까? 네. 시를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네. 가난해서. 전 세계물이 올라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래 살으라고 해놓고 그래요. 도배장판을 다 해놨더니 아 진짜? 그 갑자기 3천만 원을 올려달라. 어머 웬일이니? 계약을 몇 년 계약했는데요? 2년. 정말 슬퍼요. 그래서 월세 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어제부터. 난 네. 갑자기 또 사담을 하는데 나도 이번에 이사했거든요. 네. 근데 도배장판을 내가 한다고 하고 네. 계약 기간을 4년 해달라고 막 쫄랐어. 잘했어요.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중요해요. 4년은 못 해주겠대. 그래서 3년 10개월. 2개월은 뭐야? 거의 29,900원 억지로 깎았지. 그럼. 그래도 그게 어디야. 야, 2개월은 집주인의 자존심이다. 나는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합의와 이런 거를 잘하는 줄 잘한다. 몰랐지. 진짜 잘한다. 나는 몰랐지. 멋있다. 자,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밌다. S. 그래? 응. 웃어 그러면. 왜 울어? 나 웃어. 왜 자꾸 눈가가 촉촉해? 촉촉한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게 시 쓰기란 놀기. 놀기. 난 저런 말 하는 애들이 제일 나도 제일 재수없어. 싫어. 그게 뭐 노는 거야? 난 진짜 괴롭다는 말 이해할 수 없어. 그 괴로우면서 동시에 쾌락이 있는데 술 마실 때 토하면서 마시는 거랑 비슷하다니까. 왜 이래? 아니야.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놀기? 그러니까 쉽게 쓴다는 얘기죠? 막 쓴다는 거지 그냥. 막 쓴다는 얘기죠? 대충 그냥. 네. 막 썼는데 막 잘 쓰고 막 이런 느낌. 그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갑자기 정아 씨한테도 몇 개 묻고 싶긴 한데 남자친구 있어요? 모집 중이에요. 365일. 결혼 안 아, 했어요? 진짜요? 아직? 네. 몽골랑 만년필만 계속 받고. 아까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아니지. 남자친구 5명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 이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 밥 먹을 때 나눈 대화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글 쓰는 여자친구들 남자들은 자꾸 선물을 만년필을 준다. 그래서 그게 약간 식상하다. 가방을 원한다. 가방을 원한다. 백. 현금을 원한다. 백.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모르지만 시든 소설이든 글 쓰는 여자친구를 둔 문 남성 여러분들은 만년필이 있다 싶으면 딴 거 사주세요. 딴 거. 그래서 저기 그 민정아 소설가 만년필 10개라고 그랬죠 아까. 점점 올라가. 숫자가 점점. 네? 그것도 몽블랑으로만 10개 있었다 그랬죠? 3개월만 5개 기다리세요. 3개월 기다리면 10개가 생겨요. 갑자기 슬퍼질라 그러네. 네. 아니야. 너 하나도 없어서?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동시에 물어볼게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사실은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혹은 그동안 쭉 읽은 그 작품들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정아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건 몇 년 된 소설책인데요. 저 조혜진 선생님의 로기안을 만났다를 네. 한 작년부터 한 지금 한 4-5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탈북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걸 보면서 작가가 뭔가 이렇게 자전적 느낌이 드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조효진 선생님. 네.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소설이 경장편이잖아요. 근데도 그거 읽는데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장이 떨려서. 그래서 한번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용기 있게 선택하시면 아니, 좋을 것 조효진 같아요. 선배님은 사람도 참 되게 차분하고요. 네.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글을 쓰시나 이렇게 좀 감탄하는 분이에요. 되게 저는- 차분하시고 네. 진짜 뭐 소설가가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진짜 소설가다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드는 분이라 저도 사실은 그분이 만약에 남자였으면 제가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정말 프로포즈 했을 거라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다행히도 여자분이셔가지고. 에휴 다행이네 내가 그 글을 안 써가지고 성별이 그냥.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이소연 씨는 이소연 씨는 이게 내조 차원에서 네. 옆구리에 하지마 한번 하지마 언급하고 저는 요즘 근래에는 이기호의 단편집 네네. 김 박사는 누구인가 네. 그걸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특히 화라지 송침인가 그 단편을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게 네네. 읽어서 그분 소설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기호 소설가 저 진짜 팬이었어요. 아, 진짜요?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무게잡지 않고 최순덕 좋았어요. 성령 네. 충만기가 첫 소설집일 네. 거예요. 근데 내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나와서 그걸 읽었어요. 우연하게.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정긴급 간행물실 4층에서 이제 계속 이 잡지를 봤는데 이기호 소설가 단편 소설은 찾아서 꼭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로. 진짜 가볍고 좋아요. 아니 그때 최순덕 성령 충만기 읽을 때 난 진짜 뭐 좀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 근데 가볍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런 그 적- 선배로서, 그러니까 선배 작가로서 이기호 소설가의 행보를 보면 그 노선이 굉장히
따라가고 싶은 노선이긴 하죠. 그 주제 의식이 이제 네. 계속 변화하고. 너무 저기 8차선으로 갔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초반 초창기 소설은 굉장히 유쾌하고 네. 즐거운 면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 소설들은 그 주제 의식은 또 굉장히 진중해졌달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데뷔작이 번이 아니. 근데 내가 책 안 읽기로 유명한 내가 어떤 맞아. 소설가의 데뷔작을 알고 시인들이 소설집을 좋아하는 것 알고 같아. 시인들. 거기 은유가 너무 살아있어 모든 소설. 나도 그렇죠. 내가 웬만하면 오늘은 이 말 찬사디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마디 할게요. 네. 그만하고 입 좀 다물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획들이랄까요? 내가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이런 글을 쓰고 싶고 이런 계획이 있다. 또 하반기에 어떤 작품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아 씨가 먼저 얘기해 줄까요? 저는 제가 작품을 쓸 때마다 사람들이 좀 어두운 척지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작품이 좀 어두워서.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좀 성실한 편이에요. 이미지나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한번 우울한 열정을 컨셉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막 뭐랄까 막 정념으로 가득 찬 왜 난리야? 그런 겁니까? 마치 뭐 허무주의자의 사랑가 네. 같은 뭐 그런 느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또 막 끌리지, 네. 그지? 아름답습니다. 술 먹냐? 왜? 갑자기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이래. 술이 확 땡긴다. 우리 이런 것도 술이 확 땡기는 이야기죠. 우리 또 그럼 소연 씨는 저는 일단은 아까 자뻑이 좀 심했는데 겸손할 필요 없어. 맞아요. 이제 다 끝났어. 왜 갑자기 느닷없는 겸손? 근데 어쨌든 제 안에서는 저 스스로는 대단히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계속 시를 쓰거든요. 네. 계속 그걸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품은 시를 물론 쓰지만 일단은 먼저 소설을 한 편 쓸까 해요. 왜 그래? 음. 그만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네.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네. 큰일 났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거는 마음속에 영원히 키핑해둬요. 영원히 키핑해둬요. 오지 마 경쟁자들. 자꾸 그러면 나도 시 쓴다? 오늘부터 시 쓴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우리 아름다운 시간을 맞춰야지. 아름다운 시간을 문을 좀 닫아볼까? 네. 누구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소연 씨가 먼저 해봐요. 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즐겁고 유쾌하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작품을 읽고 마음에 드신 남자분도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 공개는 어렵지만 관계자 문장 웹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면 이메일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세 시인도 한마디 하시죠. 네, 뭐 사랑합니다. 애정남 나셨어. 애정남 네. 나셨어. 지금까지 저희 신인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파문은 매주 1회 업데이트 되고요. 늘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솔직하고 뜨거운 이야기는 계속입니다. 진행의 황현진, 박찬세였고 구성 안미옥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